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겨울 그런 외투를 입고 한 이유는 오늘은 거의 4월 말인데 어제 그 새벽에 어제가 아니지 오늘 새벽 뭐 이렇게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고 나서 갑자기 엄청 추워져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4월 말인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중간에 라면 끓여 먹은 날이에요. 날짜는 잘 모르지만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라면에다 치즈랑 우유랑 넣어가지고 또 실패했죠. 오늘은 뭘 한번 보려고 하냐면 이거는 이제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일반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조금 더 그 다각적으로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정서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정서심리학. 이거 제가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사회과학이 맞나 그런 생각을 성인이 되기 전에 많이 했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맞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정서심리학 이건 말이 되는 건가? 정서 그리고 심리학 사회과학의 심리학 근데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되게 거의 동서고금은 아니고 동서를 막론하고 정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다지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그다지 상대적으로 정서 말고 이성이나 아니면은 성리학 할 때 그런 이 혹은 불성 뭐 이런 거 아트만 브라흐만 이런 거를 얘기를 나눴지 이런 감정 같은 거를 얘기를 나누는 것이 많지는 않거든요.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정서심리학 얘기하려면 이제 현대 정서심리학 한 100년 역사 됐나요? 이제 몇 사람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걸 기대하시겠지만 뭐 그런 거는 다 책에 다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 사람이 제 이제 짧은 그 지식으로는 그래도 흉이 그걸 했던 것 같아요. 흉은 철학적으로 참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그때 당시로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현대인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흉을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인식론적인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거든요. 인식론적으로. 그냥 이게 다 감각의 다발일 뿐이고, 그러니까 실제론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없다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칸트가 다시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슈만한테 되게 고마워했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줬다. 슈이 다 파괴를 해놨거든. 다 파괴를 해놨어. 뭐가 진짜인지를 다 파괴를 해놨어. 인식에 있어서 실체, 리얼리티에 대한 것을 다 산산조각을 내버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리학에 해당되는 것들도 다 허점을 다 드러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런 거 이성적인 것은 다 그렇게 해놨으면서도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하고 윤리학적으로는 감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본격적으로 감성, 정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의 장으로 담론의 장으로 이제 온 거죠. 철학의 담론의 장 그리고 철학이 분과학문이 되면서 지금 말하는 정서심리학 여기도 사실은 저는 최근 몇 사람
이름은 뭐 우리가 어차피 제가 말해봤자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지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다 조금씩 수정이 되고 지금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한 2개 정도의 이론이거든요. 다 신경과학의 그 뒷받침, 그 연결이 다 있어요. 그 이론의 구조 자체가 뭐냐면은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오히려 얘기하고 싶은 것은 흉 같은 사람 정서를 담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거야. 이 사람은 주로는 윤리학적인 그러니까 가치론적인 것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성적인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외의 것들을 그 세대에서 사고를 했던 윌리엄 제임스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성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한 감성 강조 이걸로는 묶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에도 심리학도 뭐 행동심리, 인지심리, 뭐 정서심리, 뭐 동기심리로 또 조금 달리 그 할 수도 있고 근데 정서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신경과학의 발달이 다른 분과 학문에 엄청 영향을 끼쳐요. 철학에도 그렇고 철학에도 이를테면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 베르그송이 되게 어렵지만은 제가 나중에 혹시 조금씩 이렇게 지금처럼 차분차분히 들어가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엄청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정서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신경과학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분과 학문이 돼 가면서도 어떤 한쪽의 성과가 학제적으로 원용이 되고 전용이 되고 이러면서 풍부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정서를 어떻게 보느냐? 일단은 이런 거예요. 정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떤 내외적인 어떤 상황, 변인에 의해서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태도라든지 행동 이런 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정서인데 그것은 원래 학문 얘기거리 담론으로 이렇게 나왔던 그게 아닌데 흉 이후로 나오고 프로이트는 그걸로 세상을 그 빙산의 아래쪽으로 세상을 설명을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예술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근데 심리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 생각보다 길어지네 야라고 한 건 지금 여러분한테 한 게 아니라 지금 혼잣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니까는 특히 심리적인 이것이 인지하는 것과 뭔가를 인식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정확히 신경과학에서의 성과하고 겹치죠. 특히 이제 지금 모든 그 자연과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자연과학 반세기 전에 모든 것은 설명 방식이 한번 바뀌는 셈이죠. 이를테면 생물학 같은 경우 분자생물학이 되는 것이고 물리학 같은 경우 양자역학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신경과학도 이제 아주 미시 단위까지 가니까는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심리학적인 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흉때 같은 경우에는 신경학이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잖아요. 이 뉴런이라고 하는 그 신경 그 세포에 대한 그런 것이 그 이전까지는 그 용어는 그 히라버로 용어는 있었어도 그 뜻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게 발달을 하면서 이거 보니까는 우리가 막연하게 흉이 생각했던 것이 이를테면 거울 뉴런 흉이 생각했던 거랑 맞잖아요. 부정하는 혹은 뭐 동조하는 그런 감정 거울 뉴런과 같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경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이쪽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고, 우리 아빠는 혁대, 그 허리띠 벨트, 혁대를 보고 그렇게 놀라는 적이 많거든요. 뱀인 줄 알고. 어렸을 때 뱀을 몇 번 무시무시하게 본 적이 있나 보죠. 이제 시골 저 화장실이나 아니면 서울에도 옛날에는 그 다 퍼세식이었으니까, 옛날에는. 저는 이제 뱀을 실제로 본 적은 없죠. 그러니까 뱀이 전혀 무섭지 않죠. 어 보면 무섭겠지. 근데 사진으로는 그걸 안 무서워. 근데 그런 인식과 감정이 이게 편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아주 혐오를 느끼고, 아우 징그러, 아우 쥐 보면 막 이 바퀴벌레, 그게 다 감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인지와도 결부가 되어 있는 거야.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거는 아주 뭐라는 거 합니까? 이런 이쁜 색깔을 보면은 아주 또 마음이 이렇게 되고, 나까지 막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이런 유쾌한 감정이랑 불쾌한 감정, 이런 크게 두 개를 가지고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뭔가 정서를 가지고 정서심리학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보세요. 유쾌할 때는 다 좋긴 좋은데 분석력이 떨어져. 좋으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거야. 많은 것을 놓치게 돼. 그리고 신경과학적인 거하고도 어느 정도 매칭이 되죠. 유쾌하고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느슨해진 상태로, 기분 좋은 상태로 일처리가 될 때의 인지. 그게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상태가 많거든. 근데 오히려 불쾌한 그거를 견디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불쾌하고. 근데 그때는 오히려 분석적으로 이 불쾌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다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황이 지금 뭔가 외적 상황, 내적 변인, 내적 변인들을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순기능적인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신경학적으로도 나를 깨운단 말이야. 깨워서 그 불쾌한 감정을 들게 함으로써 그 상황을 처리를 하게 되고 생존을 도모하고, 유쾌한 상태도 마찬가지의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웬만한 쬐깐한 것들을 잠깐 제껴놓고 쭉쭉 나가려고 이제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지만, 불쾌할 때는 분석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둘 다 맹점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달려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울증 같은 거 있죠. 불쾌한 상태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뭔가 불쾌한 감정이 들어. 감정을 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감성을 가지고. 근데 그때 내 안에서 분석을 하면은 자책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각을 가지고 정서에 대한 그런 것을 담론의 장으로 당기고, 심리학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세워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 14분이나 했지만은 제가 딱 2개만 더 할게요. 근데 이것도 이 감정을 통해서 정보가 발화된다고 하는, 이거 신경학적인 뉴런의 발화랑 같은 거죠. 그런 하나의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이 정보라는 거, 이 감정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한다라고 하는 또 모델이 있어요.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것도 신경학이랑 또 말이 되거든. 제가 이제 뉴로사이언스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고, 모든 그 인문학이나 사회학이 다시 한번 쓰일 때는 과학 중에서 특히 그 신경과학과
부합하는 쪽으로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 하면은 긍정적인 게 들 때 웬만하면 다 세상에 뭐 좋은 날 있죠. 그 이승환 요즘은 좋은 날 하면 다 아이유겠지만 나는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 부분만 알아요. 3단 고음 난 오빠가 뭐 좋은 거 근데 옛날 좋은 날은 오늘 유난히 그러신 머리 이런데도 불구하고 밉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왜냐면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 이거를 정서 심리학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평소에 불쾌의 요소였던 것들이 일단 유쾌한 상태의 어떤 방향을 향해 갈 때는 그런 것들은 일단 분석의 대상에서 빠지는 거야. 제외가 되고 큰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근데 그때 바로 발화되는 것이 유쾌한 것들 그 감정 그래서 심리학이지만 노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노드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신경과학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에서도 노드를 쓰잖아요. 제가 아이고 인공지능도 저번 채널에 엄청나게 열심히 찍어놨는데 다시 다 찍어야겠네. 노드가 기본 단위예요. 노드가 이제 연결 부위이고 그 노드들이 쫙 발화를 하면은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이 기분만 든단 말이지. 유쾌할 땐 그렇고 불쾌할 때는 그게 다른 방식의 회로망이 같이 발화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에 집중을 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설명 방식이 바로 이제 그런 발화의 방식이에요. 신경과학적인 방식. 그리고 이제 정보 그 정보를 인지하는데 감각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또 그런 모델도 있거든요. 그 두 개의 모델이 크게 많이 현대에 쓰이는 모델인데 그 정서 하나를 가지고 심리학을 설명할 때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처리해야 될 정보는 되게 많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다 처리를 못해 사실.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려면. 그때 정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정보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들었던 어떤 정서가 있어.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진행이 됐을 때 들었던 정서가 있어. 그러면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들려고 할 때 정서가 먼저 들거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정보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면 좋을까? 길거리에 갈 때 길거리에 갈 때 꼭 두 명이 조를 짜서 참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접근을 해와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조를 짜서 저기 이렇게 하면 바로 저 지금 바빠서요 이렇게 되거든요. 감정으로 바로 그 판단을 끝내버리는 거야. 저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형인데 독특한 또 세계관을 가지고는 있지. 그 형은 끝까지 얘기를 나눴대. 저는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형은 끝까지 얘기를 나눴던 모양이야. 그리고 갔더니만은 그 뭐 제사 같은 거 뭐 이렇게 돈 내고 그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즉 감정 앞쪽에 있었던 기나긴 그 여정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었던 그 감정이 하나의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의 그 감정 자체가 정보로 온다고 하는 이론 두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20분 했네. 요약을 아주 짧게 할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감성 이런 것들은 담론의 장에 잘 못 들어왔는데 흉 때부터 들어왔고 프로이트쯤 되면은 엄청나게 그 한번 대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심리학은 그래도 주로 영미권 쪽에서 하는 그런 학문들이 많은데 행동 심리가 됐건 또 아니면 그 감성에 대한 그 심리가 됐건 감정 그리고 또 동기에 대한 심리가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이랑 결부돼서
육회와 불쾌에 따라서 신경학적이랑 부합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즉 육회일 때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나 좋은 날이 되지만, 불쾌일 때는 허리띠 보고 놀라서 이렇게 일단은 도망갔다가 이렇게 다시 보고 소뚜껑 보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는 두 개로 보통 크게 설명을 하죠. 하나는, 이것도 역시 신경학적이야. 감정이 발화를 하는 방식. 발화의 망이 다른 거야. 육회와 불쾌. 육회 때는 불쾌에 비해서 더 많은 곳이 발화를 해. 그죠? 그리고 불쾌할 때는 이제 특정 영역이 발화를 하면서 공포라든지 혐오감을 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은 아주 복잡다단한 게 일이 절차가 진행이 될 만한 거를 저는 어디까지 얘기를 나눠봤냐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했더니만은, 이게 지금의 복은 지금의 복일까요? 아니면 이러더라고. 삼각 두 내가 이게 말을 했다는 거 말하는 게 좀 창피한데, 거의 말해본 적 없어요. 한 번 얘기해봤어요. 두 직선이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을 때 이 바깥의 각과 안쪽 각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힘든 일이 있다면은 이 안에 있는 힘든 일 여기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쭉 하다가 직접 그 사람들 따라가기도 해도,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감정이 돼서 복이 많은 인상이, 복이 많으시네요 하고 두 사람이 줄을 짜서 오면은 감정이 하나의 정보를 준단 말이야. 저 지금 바빠서, 저 지금 바쁩니다 하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론이 이를테면은 감정으로서 하나의 그 정보, 감정을 정보로 이용을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또 하나의 그 모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